안녕하세요. 1장에 이어서 2장 데이터 전처리 개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는가 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념의 전반적인 부분, 이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하게 된 일종의 역사,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 유형,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장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이 데이터 전처리, 2절이 데이터 품질, 3절이 데이터 전처리 기법, 이렇게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이 2개의 절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하고 이어서 데이터 전처리 기법에 대해서 별도의 동영상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절에서는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의 문제나 데이터의 결함, 데이터의 어떤 일치되지 않은 문제들을 서로 맞추고 정지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준비 작업이죠.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그렇게 해서 이 품질 좋은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을 높이는 것을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죠.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처리를 하는 이유, 전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 데이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을 할 대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어떤 조직에 있는 전체 데이터, 원천 데이터에서 어떤 것을 분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분석에 사용할 목표 데이터를 추출하고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전체 데이터 중에서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뽑고 수집하고 모으는 단계, 이게 이제 첫 번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그 분석에 사용할 이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깨끗하지 못하고 오류가 있고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해서 더 좋은 형태의 데이터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전처리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에 있는 오류나 불완전한 부분, 문제점, 혹은 필요 없이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정지하고 깨끗하게 다듬은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을 거쳐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이나 통계 분석의 도구, 기법을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입력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입력 도구, 분석 도구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나 통계 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 결과 패턴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얻어진 결과 패턴을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평가해서 이 분석이 의미 있는 좋은 분석 결과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업무의 지식이나 우리 업무의 어떤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보면 데이터 분석 단계는 이 분석에 사용할 대상 목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그리고 전처리를 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입력 툴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단계, 그리고 분석, 데이터 마이닝이나 통계 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의 분석을 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하는 단계,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출발점이 되는 것이 전처리 단계죠. 그래서 전체 분석 과정에서 전처리가 어느 위치에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분석 단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자, 이 그림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 데이터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그 업무 중에서 어느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 데이터 과학자들이 하는 업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부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는 부분이 데이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전처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이 데이터 전처리에 소요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맨 앞에 분석에 필요할 타겟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사실 수집도 데이터 분석의 데이터 전처리의 한 단계라고 본다면, 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전체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작 분석 업무는 9%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 집합, 트레이닝 셋을 준비한다든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더 좋은 형태로 재시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4%, 그 외에 5% 해서 하여간 그 데이터 전처리가 전체의 80% 이상 차지할 만큼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이 전처리를 잘해야만 좋은 분석 결과를 얻게 되죠. 하지만 이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업무, 가장 즐겁지 않은 업무가 뭐냐를 이제 분석을 했더니만, 그것도 역시 데이터 정제,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것이 57%가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업무가 이 업무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뭐냐 봤더니만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이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정제, 데이터 전처리가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하면서도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 전처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는,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고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꼭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데이터 전처리의 정의, 데이터 전처리의 개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 또는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그 준비 과정을 총칭해서 데이터 전처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이런 데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각각의 처리 분석에 맞는 혹은 품질이 좋은 인풋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이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전처리 후에 이런 분석과 이런 그 처리에 사용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거기에는 비어있는 데이터가 많이 되든가, 혹은 중복된다든가, 혹은 데이터가 서로 일관성이 없게 거기 있는 데이터 자체에서 나타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마이너스 20세라든가, 혹은 이제 나이는 20세인데 생일은 2020년 이렇게 돼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데이터 자체가 서로 모순되죠.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올바르지 않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준비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 아무리 좋은 분석 기법이 있다 하더라도 품질이 낮은 데이터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인풋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이것이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입력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소, 데이터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데이터 전처리해야 할 때 전처리 대상, 전처리해야 될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품질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이겠죠.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고려해야 될 요소를 2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데이터를 준비하게 되면 거기에는 완벽한 데이터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형태의 오류라든가, 혹은 중복이라든가, 혹은 데이터가 비어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데이터의 오류 내지는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오류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런 그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그 오류가 왜 생기느냐 하면 측정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수집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측정상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데이터를 측정할 때 잘못 측정해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하죠. 사람이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고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서 잘못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잘 측정했는데, 데이터는 잘 준비됐는데 그것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잃어버린다든가 혹은 그 데이터가 여러 번 중복된다든가 하는 그런 수집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정상의 오류, 수집상의 오류로 인해서 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이 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된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통해서 품질을 높여야 하는 거죠. 데이터 품질, 데이터 전처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GOGI, GIGO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Garbage in, Garbage out. 입력으로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출력도 쓰레기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컴퓨터, 아무리 좋은 툴이라 하더라도 입력을 쓰레기로 넣으면 결과가 쓰레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분석 도구,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
굉장히 좋은 데이터 분석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데이터를 쓰레기를 주게 되면 아무리 모델이 좋다 하더라도 결과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모델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델에 좋은 데이터를 입력을 줘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처리를 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 처리가 잘못되면 데이터의 품질이 높지 못한다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의 오류를 일으키는 요인이 뭐냐, 데이터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오류를 발생하는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데이터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서 맨 처음에 잡음이 있습니다. 노이즈.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굉장히 깨끗한 쌓인 곡선이 있는데, 이 쌓인 곡선에 잡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금 잡음이 섞여 있는 파형인데요. 그러면 원래 이 파형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복잡하고 처리하기도 힘들어지고 원래 파형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게 만들죠. 바로 이런 이제 오류, 노이즈, 잡음이 이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그 잡음은 측정 과정에서 잡음이 개입돼서 측정을 잘못해서 그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요 그 잡음이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요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요소가 아티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카메라 렌즈에 묻어 있는 지문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고정적인 흠, 그러면 사진을 아무리 여러 가지 종류의 사진을 찍어도 그 자국, 그 흠은 항상 모든 사진에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고정적인 잡음, 이것을 아티팩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모든 경우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발생되는 왜곡이나 오류, 아까 앞에서 노이즈의 경우에는 이 노이즈가 항상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무작위로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잡음 노이즈라고 한다면, 아티팩트는 항상 고정적으로 그 발생하는 어떤 그런 그 흠, 자국, 흔적 이런 것을 얘기하죠. 주로 이제 카메라 영상을 촬영한다든가 혹은 의료 영상, 뭐 이런 MRI라든가 의료 영상 같은 걸 촬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촬영 장비에 어떤 자국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항상 이런 자국들이 어떤 사람의 사진을 찍더라도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영상 장비나 렌즈에 문제가 생겨서 항상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얼룩, 이런 것들을 그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상이나 데이터의 오류를 일으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하다 보면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측정했는데 항상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그 측정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동일하게 내지는 얼마나 비슷하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정도를 정밀도, 프리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1g짜리 무게를 측정하는데 측정을 해보면 조금씩 다르게 차이가 나면서 측정이 됩니다. 이런 측정된 값의 편차, 차이, 얼마나 여러 번 측정할 때, 매번 측정할 때 정밀하게, 정확하게 측정했느냐라고 하는 정도, 이것을 정밀도라고 합니다.
이 정밀도의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데이터가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요런 이제 그 측정을 여러 번 했을 때 그 측정의 그 차이의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이 표준 편차가 데이터를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얼마나 정밀하게 차이가 적게 측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측정 장비에 고정적인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이 몸무게의 처음 세팅을 0에서 다 두지 않고 이걸 5나 10에 가 있도록 일단 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몸무게를 재게 되면 그 잘못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무게만큼이 항상 더해져서 그 나오는 값이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측정 장비 상에 0점 조절이 잘 안 된 체중계처럼 항상 고정적으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바이어스를 보정을 해줘야만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밑에 있는 그림에 보시게 되면 여기 측정한 여러 파형이 있는데 이 기준점이 요 0에 맞춰져 있지 않고 위로 살짝 편향되어서 바이어스 되어서 그렇게 측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이제 바이어스가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정밀도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요거하고 좀 혼돈이 되면서 사실은 요거하고 이제 좀 짝을 이루는 서로 상반된 서로 그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이 측정한 값들이 얼마나 비슷비슷하게 나오느냐, 그 값들의 차이가 얼마나 적게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얼마나 적게 차이가 적게 측정되는가 하는 정도가 정밀도입니다. 정확도는 한 번을 했든 여러 번을 했든 어떤 값이 실제 값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실제 값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정확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밀도하고 용어도 비슷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거죠.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 이들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밀도는 어떤 측정한 값을 한 번 측정했든 여러 번 측정했든 원래 정확한 실제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얼마나 정확하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뭐 바이어스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잡음이 있다든가 이렇게도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측정 장비의 한계, 측정 장비의 측정 단위의 한계가 있어서 실제 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의 눈금이 1mm로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1mm 눈금이 그어져 있는 자로 측정을 한다고 치면 1mm 단위까지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1mm 사이에 걸쳐 있는 어떤 길이는 정확하게 이게 1.5다, 1.3이다, 1.2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눈금 자체가 그 세부 눈금이 없으니까 1mm 단위로 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얼마나 실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하는 것을 정확도라고 하고, 이 정확도는 측정 장비의 어떤 측정 단위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비슷비슷하게 모여 있는데 하나가 뚝 떨어져 있죠.
이렇게 다른 것과 확연히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뭐 이런 데이터들을 이상치, 영어로는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웃라이어는 잘못된 데이터거나 측정을 잘못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측정한 데이터이긴 한데 데이터 자체가 다른 데이터들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서 존재하는 이런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이런 이상 데이터를 배제하고 다른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와 다른 이상치를 찾는 것이 또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에 해커가 침입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패턴이 정상적인 사용자들의 활동 패턴과는 확연히 다르겠죠. 네. 이런 네트워크 침입자를 찾을 때는 데이터의 아웃라이어를 찾는 것이 분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아웃라이어를 찾고 이 아웃라이어를 포함시킬 것인지 안 포함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아웃라이어가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데이터가 실수에 의했던 아니면 뭐 수집 단계에서 잃어버렸던 데이터 값이 없는 빠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결척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설문조사를 할 때 누가 실수로 어떤 사람의 나이나 몸무게를 조사하는 걸 잊어버려서 빠졌다든가, 혹은 조사는 했는데 컴퓨터에 입력하는 단계에서 뭐 입력을 실수로 빠뜨렸다든가 해서 데이터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빠져 있는 데이터를 감안하지 않으면 전체 통계나 뭐 데이터 분석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경우로 인해서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처리나 보상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자체는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고 정확하게 수집되었는데,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그 데이터 자체에 모순이 있을 수 있고 데이터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나이에 마이너스 20세 이렇게 되어 있다든가, 혹은 어떤 사람의 성별이 남자라 되어 있는데, 남자는 항상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죠. 근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뭐 2나 혹은 전혀 엉뚱한 뭐 3이나 4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면 그 데이터 자체가 잘 수집이 됐다 손 치더라도 그 데이터는 모순된 데이터죠. 혹은 어떤 사람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전혀 짝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형태의 그 데이터 안에서 모순이 있거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는 잘못된 데이터 정제의 대상이 되겠죠. 데이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모니카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의 값이 지금 이제 2번 나오는 걸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중복이 있는 상태에서 평균을 구한다든가 혹은 개수를 구한다든가 라고 그러면 그 평균이나 개수는 잘못된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가 중복되었을 경우에 정확하게 값이 똑같다라고 하면 하나를 빼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의 데이터가 여러 번 중복해서 들어왔는데 그 데이터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나이가 있는데 모니카가 37세로 2번 나와 있는데요. 한 번은 37세, 한 번은 35세 이렇게 돼 있으면 도대체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데이터 중복이 품질을 떨어뜨리고 데이터 분석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고민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무엇이고, 이 전체 데이터 분석 단계의
에서 데이터 전처리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딘가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드렸고, 이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의 목적인데, 데이터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데이터 전처리에서 없애야 할, 제거해야 될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의 전반부 동영상 강의는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 데이터 전처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뵙겠습니다.